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다 오셨었던 분들이죠? 네. 대충 부동산 공법이 뭐다 정도까지 이제 했는데, 한 바퀴 이제, 정과목 한 바퀴 이제 돌아보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좀 공법이 어렵다는 거는 좀 얘기는 하긴 하는데, 양이 많아서 어려운 거지, 뭐 내용이 막 어려운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기억나죠? 네. 네. 자, 일단 이제 교재부터 이제 보면서 할게요. 자, 136페이지 봐보세요. 여기는 뭐 시험 범위는 아닌데 공부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한번 먼저 보고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볼게요. 자, 일단 법이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시켜드릴게요. 법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거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아까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제 분단이 되어 있는 국나국가인데, 자, 대한민국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얘랑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생겼는데, 이 문제가 얘가 잘못했냐, 제가 잘못했냐,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얘가 지나가다가 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발로 찼어. 그래서 넘어뜨려서 그래서 코가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얘가 지금 얘한테 몸의 신체에다가 지금 현재 어떤 가학을 강해서 얘가 신체에 상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나서서 해결해줘야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돼. 야, 너 왜 얘 때리니? 얘 왜 몸에다가 상해 입혔니? 그래서 얘한테 규제해서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럼 말로 하면 돼요? 하지 마. 그러면 알았어요. 안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국가가 보호를 해주겠다. 보호해 주려면 그 당시 예전에 맨 처음에는 얘네들 보여줄 때 이 마을에 살던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포청천 같은 애가 있었어. 포청천 같은 애가 있었어. 치마 입고 다니는 포청천이 있었는데 그 포청천이 너 이 동네에서 너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얘 왜 때렸어? 그래서 너 일로 와. 곤장 한 10대 때려. 그럼 다시는 안 하겠죠? 곤장 한번 맞아보신 적 있어요? 2대 맞으면 죽는다는데? 곤장 100대 맞으면 거의 인생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벌을 줘가지고 다시는 못하게 했는데,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셨네? 그럼 이제 포청천 2가 나타나야 되잖아. 근데 포청천 2는 얘네만큼 못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이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부터 문서화 시키자. 문서화 시켜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합시다 라고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글로 썼어요. 글로 써서 성문화 시킨 거예요. 성문화 시켰는데, 이거를 우리 예전에는 이 표정선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해태란 동물이 있었대요. 이 동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신화에 나오는 동물이래요. 뭐 다리가 4개 있고 뿔이 2개 달린 동물이래. 그렇게 써 있어 그냥. 그냥 다리 4개, 뿔 2개 있어. 근데 이 동물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쓰는 동물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놈의 문제가 생기면 얘를 갖다가 몸에 갖다 댄대요. 그러면 잘못이 있는 사람일 때는 이 뿔이 사라진대. 뿔이 이제 사라진다 해서 사라질 거자 쓴 거야. 이게 거자가 사라질 거자예요. 근데 얘한테 갖다 놨더니 안 사라진 거야. 근데 얘한테 갖다 놨더니 사라져버리네? 그럼 얘가 잘못한 거야. 그럼 이거를 신화에 나온 동물이 다 해결을 했는데, 옛날에 얘가 판단하는데, 얘가 잠깐 눈이 약간 잘못돼가지고 판단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 판단할 때는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평평하게 판단을 해라. 그래서 앞에다가 물수병 묻혀놨대요. 그래서 원래는 생긴 글자가 이렇게 생겼었을 때 이 글자였대요. 그래서 원래는 왼쪽에 물수변, 삼수변이라고 하죠. 이제 사라질 거자인데 이게 해태란 동물을 표시하는 상형 문자였대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하면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이 동물이 있었던 그걸 표시해가지고 이걸 법이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 글자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해태란 동물을 빼버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냥 삼수변에다가 갈거자로 바꿔버린 거래요. 그래서 이제 현재 법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이 글귀를 이제부터 뭐라고 하고요? 법이라고 하고, 글로 써놓은 법률이다 해서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문법이라는 걸 그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만들 거냐? 누가 만들어야 돼요? 현재 고민했어요. 우리들이 사는 거잖아. 우리들이 사면 우리들이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만들어야 되고, 국민이 만드는 법을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대한민국 뭐예요? 헌법이에요. 헌법. 제일 센 법, 헌법이란 말은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헌법이란 법이 우리나라의 가장 상위법인데, 헌법에다가 기본 원리를 만들어 놨대요. 헌법에다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들을 만들 때에는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게 법을 만들 것을 해가지고 기본적인 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너한테 네 권리를 내가 보장을 해줄 테니까 최소한 이 권리는 보장을 해줄 테니까 대신에 너는 국가에 너의 생명권이나 뭐 재산권 이런 거 우리가 보장해 줄게. 대신에 너는 국가한테 우리가 관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니까 의무는 부과는 좀 하겠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너 나와서 너 다 나와서 붙어가지고 싸워서 한번 해야 돼. 군사에 관한 거 국방의 의무가 있대요. 그걸 여성에게 주진 않고 남성에게 줬대. 만 20세 이상이 되면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한다요, 갈 수 있다요? 가야 한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어떠한 국가를 돌리려면 국가 정부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관리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내라. 세금을 납부하세요. 납세 의무를 줬대.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에 국가가 얘네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겠다.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보장해주겠다 해서 헌법에다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변호사 봤어? 영화 봤어요? 사람이 무슨 대답을 하는 거야. 예. 봤잖아. 변호사 안 본 사람이 어딨어요. 예.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센 법이 헌법인데 헌법의 기본 원리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어떤 게 발생했냐면 얘랑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개인적인 문제는 얘를 사법이란 걸 만들어서 규제를 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법이란 것도 만들었고 그리고 얘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국가가 야, 너가 이거 해서는 안 돼 라고 해서 국가가 상하 위기 질서를 갖고 규제하는 형태의 법을 공익을 위해서 규제를 하는 거니까 너는 받아들여라 해서 이거 규제하는 법 이거 우리는 공법이라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제가 공법이라는 거는 되게 많은데 국가가 하는 도로교통법, 평법 뭐 다 국가가 뭐 하지 마라 이랬었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배우는 게 뭐 관련된 것만 배워요? 부동산 관련된 거니까 부동산 공법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서법하고 공법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법률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건축법, 헌법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법을 만들 때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최상위법에 부합되게 만들어라 해서 헌법 밑에 법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법률. 그럼 지금 현재 제가 건축법 했을 때 건축법하고 건축법률 했을 때 건축법률하고 둘이 같은 것 같으세요? 다른 것 같으세요? 건축법, 건축법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건축법률이라고 합니까? 건축법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들어왔잖아, 지금 다. 근데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였거든, 원래. 이게 왜 그러냐면, 법률이라는 것들은 헌법에서 수호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뒷받침으로 만들어지는 게 법률들인데, 이게 엄청 많아요, 이게. 수천 개 법률이 있는데, 그 중에 난 부동산 관련된 것만 갖고 설명드릴게요. 그럼 건축에 관한 게 있으면, 건축에 관한 법을 하나 만들면 되겠네. 예. 그럼 얘도 1조부터 쪽에서 뭐 132조까지 있다. 그래서 그럼 1조에 항상 어떻게 나오냐.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울 법이 6개 법이잖아요. 법 구성이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나는 요것만 보면 되겠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1조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재정 목적이 나옵니다. 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럼 건축법을 왜 만들었을까부터 생각해야 돼요. 일단 뭐를 규제하려고 한 걸까요? 그러면 건축물을 규제하려고 했겠지. 건축물. 그럼 건축물의 정의도 나와야 되죠. 그럼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내가 쓰는데 독립된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 눈이 내려. 비가 내려. 그럼 막아야 되죠. 그러면 건축물이라는 거는 일단 여기 토지 위에다가 이렇게 지어놨는데 사람이 들어갔을 때 안전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위에다가 뭘 하나 만들어주겠다. 지붕을 만들어주겠대. 지붕을 만들고 지붕이 붕 떠 있을 수는 없죠. 그럼 여기다가 뭐 하나 만들어놔요? 기둥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세워. 그럼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겠대요? 건축물이라고 하겠대. 아니면 옆에 뭐라도 있어. 기둥이 없으면 뭐라도 있으면 되겠네? 벽이 있으면 돼. 그래서 법에 뭐라고 써놨냐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수많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공작물 중에 지붕하고 뭐가 있거나 기둥 또는 뭐가 있거나 벽. 이게 정의예요. 예. 건축법에서 정의예요. 그럼 이제 지붕하고 기둥이 있어도 건축물, 지붕하고 벽이 있어도 건축물이에요. 그럼 이거를 지금 현재 짓는데 이거를 만약에 대충 지었다가 무너지면 이 사람 다치겠네?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죠. 분명히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 재산권 보장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마음대로 막 지었을 때 문제가 생길까봐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건축법이란 걸 만들어서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를 할 때 규제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건물 질 때 그냥 져라 나한테 허가 받아라. 그래서 행정관청한테 허가를 받고 그게 우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는 너 할 수 있게 해줄게. 옛날에는 건축물 짓는 거 금지였어요? 자유였어요? 자유였어요. 조선시대 때 내 땅에 있으면 내가 건물 지어서 살았는데 이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건물을 아무데나 막 지니까 도로가 발전이 안 돼. 이 교통로가 가는데 중간에 건물 있으면 삥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도로를 구획해 놓은 라인에는 건축하지 마시고 이 도로를 구획해 놓지 않은 부분에다 건물 지세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만든다 보니까 이 법조문이 많아질까요? 줄어들까? 살다 보면 법조문이 늘어나지 줄어드는 경우는 없어요. 왜? 문제가 생기니까 또 만들어 놓고. 그래서 기존의 법을 처음 만들 때는 제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만들었다. 법을 만들었다는 뜻이고 만들어 놨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제 좀 고쳐야겠죠. 그걸 개정, 고치겠자 써서 개정한다 그러고. 근데 이 법은 또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어 보니까 중복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여기다 하나 통합시켜 버리고 얘는 없애버려라. 그걸 폐지라고 그래요. 법률은 개정이 될 수도 있고 폐지될 수도 있고 제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1조에다 만들 때 어떻게 써놨냐면 가장 중요한 게 건축물에 이뻐야 돼, 아름다워야 돼, 안전해야 돼. 그래서 법에 뭐라고 써있냐면 정의 내가 얘기해줄게. 건축법이란 건축물의 구조가 안전해야 되죠. 설비가 안전해야 되잖아. 구조, 설비, 뭐 용도 같은 거 정해놓고 이걸 우리가 정해놓을 테니까 이거를 정해놓고 우리가 정하는 기준이 안 맞으면 하지 마. 왜? 중요한 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공이라고 그래요. 공공이 복되고 이렇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게 안전, 그 다음에 기능. 그리고 건물 지어놨는데 땅을 싹 밀어가지고 지어놨기 때문에 건물만 딸랑 있으면 좀 약간 황폐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도 좀 올리겠다. 그래서 환경이나 미관을 개선해서 공공 복리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규제를 하겠습니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법 제목이에요. 제정 목적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건물을 지으려면 항상 기준이 안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야 20층짜리 건물 지어놨는데 엘리베이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법률에서는 승강기라고 그래요. 야, 건축물이 6층 이상인데 연면적까지 2천 이상이면 의무화 시키겠다. 승강기 설치할 것. 승강기 설치가 안 들어가 있으면 건축허가 불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허한다는 얘기는 뭐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해주겠다는 거야. 기능. 그리고 또 건물로 졌지 짓고 난 다음에 주변이 황폐화되니까 옆에다가 나무 좀 심어라. 나무를 심는 거 우리 뭐 한다고 그러죠? 조경. 그럼 조경을 하는데 대지 면적이 얼마를 할 거냐? 한 10% 이내에서 우리 지자체가 정해줄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조경도 해야 되고 환경 미관 때문에. 그럼 이거를 증진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맞으면 우리 허가해 줄 수가 없어. 공공이 복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할 테니까 받아라. 그 다음에 이제 2조에 법조문에 이제 용어정이 나옵니다. 그럼 건축물이 뭐냐, 토지가 뭐냐, 건축행위가 뭐냐 이런 것들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용어 정리 싹 해놓고 그 다음부터 건축 절차 받으려면 허가는 어떤 데 받아라, 신고는 어떻게 해라 이건 절차를 규제하는 거니까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불허한다 이렇게 되겠지. 내가 건물 짓겠다고 구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설계 도면 빼가지고 허가 신청을 딱 했더니 이 사람이 기준에 맞으면 뭘 해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허가 해주는데 불허가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불허가 할 때는 뭐에 맞지 않으니까. 건축법. 만약에 건축법 44조 가면 건축법 44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렇게 써있어요. 좀 글씨 좀 짧게 써도 이해해 주세요. 이거는 여러 개 밑에 써야 되기 때문에 말로 할 테니까 잘 낭낭하게 할게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렇게 했어. 그럼 대지가 뭐냐도 알아야 되고 도로가 뭐여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죠. 그럼 이제 건축물을 지을 때 하나 물어볼게요. 땅이 4개가 있습니다. 땅이 4개가 있는데 A땅, B땅, C땅, D땅 4개 있어. 근데 지목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우리 측량 관련돼서. 그래서 지목이 이게 대고요. 전이고, 여기 전이고, 대야. 여기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A, B, C, D 중에서 건물을 지었을 때 제일 불안한 놈 찾으시는 거야. 제일 이거 안전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제일 안전해야 된다는데 건물을 딱 지었더니 건물을 지어놨어. 노란색 걸로 할까? 건물 지어놨어. 자, 이 건물 딱 지어놨을 때 딱 봤을 때 제일 불안해 보이는 놈 누구예요? B 불안하고 또 C 그리고 또 D 그리고 또 응?
모르겠죠, 잘. 예. 그럼 제일 안전한지 불안한지는 불 지르면 돼. 불 질러 볼게. 불이야! 예,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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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불 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 아니야. 구경꾼이에요. 1등은 구경꾼이에요. 그 다음에 2등이 이제 누구예요? 구경꾼이 전화했겠죠? 누가 달려오겠네? 그렇지, 소방차 달려와야지. 소방차가 어디로 달려오는데? 그러니까 도로라는 게 있어야 돼요. 네, 도로. 도로를 타고 올 건데, 소방차가 삐뽀삐뽀해서 와서 얘 불 끌 수 있나요? 예, 불 끌 수 있어. 얘는? 끌 수 있죠.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물을 막 던져가지고 물 똑 떨어졌는데 여기서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어떻게? 못 끄죠? 불안한 상태니까 건물을 올리지 마라. 내려. 그래서 얘는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 건물을 지어놨는데 화재가 났을 때 소화해야 되고요. 건물을 지어놨을 때 옆집하고 너무 붙어 있으면 뭐가 안 들어와요? 일조, 통풍 이런 게 안 되니까 우리가 적당한 간격을 두고 지어라 라고 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이에요. 건폐율 규제도 받을 거고 용적률 규제도 받을 거고. 그런데 그 건폐율 용적률 맞아서 딱 지어놨는데 불 끌려고 보니까 얘네들은 안 되더래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허가를 못 해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법 44조에 대지하고 도로는 이런 관계가 있다. 야, 최소한 우리 자동차 폭이 얼마 정도 되냐면 도로 기준을 잡을 때 승용차가 있고요, 버스가 있고 트럭이 있고 봉고가 있으면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걸 기준 잡아야지 어쩌다가 돌아다니는 걸 기준 잡으면 안 되잖아.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승용차 우리나라 생산되는 현대 기아에서 형성되는 것 중에 폭이 제일 넓은 게 제네시스거든요. 1.98이에요. 몇 미터를 못 넘게 해놨어요? 2m. 그러면 이 차폭을 몇 미터로 잡으면 된다? 2m 잡아놨어요. 그럼 2m 잡아놨는데 내가 우리 집이면 내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는 직립 뭐라고 하죠? 보행. 직립 뭐? 보행. 그럼 보행이 가능해야 돼. 보행 가능하면서 뭐도 가능해야 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 근데 여기 잡으세요. 얘가 지금 보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사람 한 명은 지나가야 되죠. 사람 한 명 지나가는데 두 명이 지금 만난 거야. 저쪽에서 오는 애랑 나랑 만났어. 그러면 이제 가위가위보 졌어 누워 이렇게 해서 밟고 가? 그래서 없잖아. 그러면 교체가 돼야 되잖아요. 한 사람 잡아야 돼? 두 사람 잡아야 돼? 그럼 두 사람 잡았다. 그럼 이제 이 사람하고 잡을 때 얘 폭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남자로 잡아야 돼? 여자로 잡아야 돼? 남자 어깨 너비로 잡아놓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도 너비가 나온 거는 얘네 때문에 나온 거야. 보통 이제 사람 어깨 너비 어느 정도 돼? 남자 평균. 1m는 병신이라고 그래. 병신. 어깨 이러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1m 되면 옷을 못 입어요. 이렇게 입어야 되니까. 58이에요. 평균 58, 54예요. 남자가. 몇 cm 잡았냐면 60cm 잡았어요. 그래서 편복도가 60 해서 120cm야. 그래서 복도 다닐 때 120cm 이상이 안 나오면 설계도면에서 빠꾸 시켜요. 말 이해했어요? 예. 근데 편복도가 아니라 양쪽에서 문을 열었다. 이게 중복도라고 그래요. 그럼 3명 잡아야 되거든요. 3618이니까 180cm가 나와야 돼. 설계 뺄 때. 그래서 여러분 계단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있죠. 그 폭이 두 사람 교차되겠죠. 몇 cm일까? 120cm야.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나면 줄자 사가지고 한번 재보세요. 예, 돈을 많이 쓰려고 그럴까? 최대한 조금 쓰려고 할까? 조금 쓰려면은 120cm에 돼요? 180cm에 돼? 그러니까 계단 다 120cm야. 재보세요, 나중에. 깜짝 놀라. 이 새끼 말 진짜 맞네. 이렇게 할걸? 나중에 한번 딱 재보는 순간, 걔가 뻥을 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거야. 근데 120cm인데 우리가 그냥 다녀? 이거 물건 들고 다녀? 그냥 물건을 들고 가방을 들고 다니니까 폭에 대한 너비를 좀 더 주겠다라고 한 게 1m 잡은 거예요. 어깨가 1m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몇이네? 자, 그래서 너비가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4m 이상은 돼야 된다가 도로 기준이 된 거고, 이 도로는 어느 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되는 거예요? 건축법에서. 제가 지금 도로법이나 예를 들어 도로법이나 뭐 예를 들어 고속도로법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 지금 무슨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건축법에서 바라보는 도로랑 지적법에서 바라보는 도로랑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건축법을 강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로 설명한 거니까 앞으로 제가 말하는 도로는 항상 뭐가 가능해야 돼? 보행. 뭐도 가능하고 자동차. 너비도 얼마? 4m. 그럼 이 폭은 4m 이상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지나갈 때 차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려면 최소한 몇 미터는 접해 있어요? 최소한? 차인데? 그러니까 2m. 그럼 2m 이상은 접해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고 해놨어요. 그럼 대지하고 도로의 관계가 얘는 맞았으니까 허가가 난 거죠. 허가가 난 거야. 근데 얘는 도로에 접했어요? 안 접했어요?
안 접했으니까 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불허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적 근거는 건축법 몇 조? 44조. 그래서 불허가 처분할 때는 불허가 증이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불허가 처분 사유가 나와요. 그래서 건축법 44조 1항에 대지 도로 관계에 부합하지 않아 불허가 함 이렇게 써 있다고. 되게 명확하죠.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게 현재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맹한 땅이잖아. 맹한 땅. 맹한 땅에서 뭐라고 그래? 맹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맹지, 전문가들은 대지도로 관계 위반 44조 1항 위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대지도로 관계 44조 위반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일반인들은 허가 왜 안 나? 그러면 맹지라서 안 나. 없어 보이잖아 이거. 맹지라서 안 나. 이거 없어 보이잖아요. 법적 근거가 건축법에 위반돼서 허가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제가 지금 법 강의를 하는 이유는 법에서 정한 것만 맞추면 우리는 행위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서 행위를 하게 되면 벌을 받아야지. 그죠? 근데 법에서 위반되지 않았고 법의 내용도 없어. 뭐 그런 건 해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탈세를 해야 돼요? 절세를 해야 돼? 탈절세 해야 돼. 이게 절세에서는 돈이 안 돼요. 탈세 같은데 절세 같으면서 탈세가 아닌 절세야. 이게. 그래야지 돼. 왜 그러냐면 법에서 규제하진 않는데 위반한 건 아니야. 근데 위반한 것 같은데 법조문에 규제되는 건 없어.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아는 거 가지고 절세해봤자 수익이 안 나오는데 근데 법에 규제 안 하니까 난 이렇게 하겠다. 누가 나를 규제할 수가 없어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론스타 사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론스타 사장이 나는 법을 지킨 적도 없지만 어긴 적도 없다 그랬어요. 탈세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거죠. 완전 똑똑한 거지. 기분 좋은데? 그럼 제가 잘 들으셔야 돼. 자, 이게 건축법상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도로야. 그럼 이 도로에 몇 미터 이상만 접하면, 2미터 이상만 접하면 일단 조건은 맞는 걸로 보겠다. 그 다음에 해당 건축물이 이 땅의 용도에 맞는지 갔더니 얘가 지목이 뭐네? 얘는 지목이 돼요. 목적이 좀 애매한 게 얘는 건물을 바로 올릴 수 있는 형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가 필요 없는데 얘는 지목이 전이에요. 전이니까 어떤 목적이 하나 더 있어야 돼. 농지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형질인데 지금 현재는 건물을 못 올린다. 형질을 그러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형질로 바꿔야 된다. 그걸 우리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그래요. 토지 형질 변경인데 얘 농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농지는 규제하는 법이 따로 하나 더 있어. 농지법이라고. 농지법 가서 농지 전용 허가를 다시 받으셔야 되는데 건축물을 지을 때 제가 농지를 다른 걸로 쓸 겁니다라는 서류를 하나를 추가로 첨부해서 같이 내버려요. 그걸 내가 이거 받으라고 여기 갔다가 하게 되면 건물 하나 짓는데 36번을 가야 되거든요. 인허가 받으려고. 그러면 그 불편하니까 행정 절차 간소화라고 그래요. 그럼 어차피 건축을 짓는 게 목적이면 건축 관련 인허가권자한테 다른 부수적인 것들 받아야 될 것들을 서류를 한꺼번에 첨부해라. 첨부해서 허가권자가 받는데 이건 내 담당이 아니야. 이 담당자하고 통화하겠죠. 얘기해서 야 이거 해도 돼? 했더니 된대. 그럼 허가해주겠다 해서 허가를 딱 해주면 이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허가를 받은 걸로 뭐 하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에서는 의제한다 그래요. 그럼 인허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제. 건축 허가 받으면 24가지가 의제가 돼버려요. 내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야. 그럼 농지니까 건축 허가를 해줄 때 이 사람이 허가 해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농지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그래서 안 받아도 됩니다. 의제 시킬 거니까.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조건이 안 맞으니까 지목이 되어도 허가가 안 나는 거야. 지목이 되죠. 되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형질은 맞지만 행위를 할 수 있는 땅은 아닌 거라 맹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하고 맹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둘 다 같은 땅인데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으면 뭐라고 하고 대지라고 하고 건축 행위를 못하면 맹지라고 해왔던 건데 이 맹지라는 거는 대지도로 관계를 위반한 토지다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제가 44조 얘기했죠. 1조부터 지금 132조인데 하나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하나 더 있는데 22조에 건축받기 한 구조 해가지고 만약에 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3층 이상이란 말을 썼어요? 3층 초과란 말 썼어요? 이제부터 이제 이상, 초과, 미만, 이하가 내 머릿속에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 초등학교 때 분명히 배웠는데 초등학교 배울 때 3층 이상 그러면 3층부터 4층, 5층이에요? 4층부터 5층, 6층이에요? 그죠. 근데 나중에 시험장 가면 이것도 헷갈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3층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잘못 착각한 사람은 3층이면 허가가 안 난다고 생각하면 4층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4층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문에 써 있는 규정에 맞추면 되는 거니까 3층을 포함한 여기 윗상자에다 같은 이자예요. 3과 같은데 이상인 거란 뜻이야. 그러니까 3, 4, 5, 6, 7이야. 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예를 들어서 법정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기둥에 그 지름 있죠. 두께의 지름이 15cm 이상일 거 이렇게 해놨대. 하중 때문에 이상일 거 이렇게 해놨어. 그럼 내가 건물을 지을 때 만약 14cm로 해갖고 가면 허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 사이에 미국에서 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어떤 자재를 원자재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지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cm밖에 안 되는데 강도가 기존에 있던 15cm보다 10배가 센 거야. 재료값도 엄청 싸요. 콘크리트보다 훨씬 싼 거야. 이거에 10배 이하로 싼데 그럼 이거를 우리가 갖고 와서 뭐 해야 되지 이제? 수입해가지고 이제 이걸 상용화시키면 기둥이 이만큼 두꺼웠던 게 이렇게 줄어들으니까 하중도 더 세고 이걸 쓰는 게 더 좀 약간 더 낫잖아. 그럼 이제 건축물 지려는 사람이 이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허가 신청을 한 거예요. 허가 신청을 했더니 야 이거 1cm인데 어떻게 허가를 해줘 했더니 아 이 재료는 괜찮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야 우리나라 법에는 그 규정이 없거든. 없잖아 지금. 규정이 없으니까 야, 우리 불허가 한다. 야, 안 돼. 우리 허가해 줄 수 없어 그래. 그럼 이제 이거 자재를 썼을 때는 1cm인 경우에도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법을. 근데 이 법률을 누가 만드냐 이제 이 법률을 누가 만들지 이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바쁘잖아. 일하러 와야 다녀야 되고 하니까 대표자 뽑아놨어요. 그래서 어디다 보내놨지? 국회에 보내놨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대표자를 뽑아놓은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은 국회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률이란 걸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제 야 그러면 요 규정에다가 추가로 하나 사망이다 그러면 사망 이런 재료를 썼을 때는 이걸로도 가능하다 써서 추가로 넣어야 되죠. 그럼 이걸 우리 법을 신설했다고 그래요. 기존에 있던 규정을 신설한 거야. 근데 지금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요즘에 막 싸우고 있어. 국회에 그 계류돼가지고 붕붕 떠 있는데 2년 동안 싸운 거야. 그럼 2년 동안 이거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그러면 법률이라는 거 밑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자. 이거를 현재 공포함과 동시에 바로 효력 발생하게끔 국회 통과 없이 만들어낸 건데 그러면 요 규정은 기타 필요한 규정은 우리가 시행령이라는 거 만들 테니까 시행령에다가 정하겠다. 시행령을 우리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해서 대통령령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부른다고? 대통령령. 그걸 이제 법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법 밑에다가 지울게요 이거.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거지 이거. 이게 이해가 돼야 법조문 볼 때 몇 주 몇 타임은 이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밑에다가 그러면 법률 밑에 명령이라고 하고 명령. 여기 명령은 뭘로 나누냐면 두 가지로 나누죠. 그 시행령이라고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있어요. 건축법 시행규칙. 요 시행령은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그래서 대통령령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각부 장관이 우리 잠깐만 건축물 관련된 거는 국방부 관할 같으세요? 보건복지부 같으세요? 여성부 같으세요? 국토교통부 같으세요? 그죠? 느낌상 국토교통부죠.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 관할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이라고 그래요. 총리령, 훈령 포함하는데 그래서 이 시행령도 법조문이 1조부터 여기서 만약에 48조까지 있다. 얘가 만약에 1조부터 72조까지 있다. 그럼 이제 1조 재정 목적 나오겠죠. 그 다음에 2조 쭉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냐면 기타 필요한 거는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했죠. 근데 몇 조야 지금? 근데 22조인데 여기 8조 보니까 8조에 뭐라고 써있냐면 법 22조 1항 사망에 따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함이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근데 이거를 여기다 이제 이 내용을 여기다 갖다 넣는 거야. 그럼 이거 넣어놓고 이제 대통령 문재인하고 두 장 딱 찍었어 오늘. 근데 밑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효력 발생은 즉시 한다 이렇게 써놨어. 그럼 이제 내가 지금 공포한 날 그날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2년 뒤 국회의원들 싸우고 있을 때 그냥 진행하겠다 이 뜻이야. 그럼 이때 요 규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근데 세부적인 사항 있지 않습니까? 뭐 양식이나 서식 같은 거를 대통령이 건드리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국토교통부령 보니까 24조에 건축법 시행령 22조 사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의 정함이란 다음 같다. 여기다 써놓은 거야. 서식이.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을 다 갖다가 놔야 여기 갖다 놓고 갖다 놔야 한 개의 법조문이 되는 거죠. 한 개 법조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이 현재 몇 개가 나온 거냐면 하나, 둘, 세 개 나온 거야. 근데 얘네들은 현재 건축법은 누가 만들어요? 그러면 누가? 국회의원들이 국회 통과시켜서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공포함과 동시에 효력 발생하니까 명령이라고 하고 그럼 이 두 개를 더해서 불러야 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잡아요. 법률하고 명령인데 두 개를 합쳤어. 남자친구 줄여서 남친. 그럼 법률 명령 줄이면 법명이죠. 법명하니까 법 이름 같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법령 이렇게 하는 거야. 법령. 그래서 이게 법령이라고 해요. 그럼 제가 건축 법령이라고 그러면은 세 개를 다 얘기하는 거죠. 제가 건축 법령상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야. 건축 법상 그러면 얘 얘기하는 거고, 건축법 시행령상 그러면 얘 얘기하는 거고요. 건축 법령상 그러면 세 가지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 시험 범위에 건축법 얘만 내버리잖아요. 근데 요 시행령이란 게 내용이 들어가야지 이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갖고 이거 만약에 시험 범위에서 빼버리면 문제가 이상하죠. 하나의 법조문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은 법만 시험 범위예요, 시행령만이에요, 시행규칙이야, 이거 전체 다야. 그래서 이제 법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6개 법이 건축 법령 전체 시험 범위인 거야. 벌써 법이 몇 개네 지금? 3개예요. 근데 우리 공법은 6개 법률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 그 6개 법률이니까 3, 6, 18, 18개 법을 배우는 거야. 기분 나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범위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하나만 더 할게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서울 갔더니 서울에서 건축하는 행위랑 저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건축하는 행위랑 경주에서 건축하는 행위랑 이 건축 행위가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지역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예전에 경주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불국사잖아요, 불국사. 근데 지금 경주를 만약 네이버나 다음에서 경주를 치잖아요. 연관 검색어에 불국사가 뒤로 갔어. 지진이 1등이야. 그럼 경주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 있는데 건축물을 지진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더 세게 해야죠. 그럼 얘는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될 거 아니냐. 다른 지역보다 해당 법률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만 해당되는 거예요? 경주시만 해당되는 거잖아. 그럼 경주시에서도 하나 뭘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밑에 뭐 하나 만들었냐면 자치법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걸 조례라고 그래요. 조례. 그럼 조례라는 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은 서울시, 부산은 부산광역시, 경주는 경주시에서 니네들이 자치적으로 법을 만들어라 해서 조례. 세부적인 거는 규칙이라 조례 규칙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건축 조례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럼 이거는 경주시 조례다. 예를 들어서 경주시다. 그럼 경주시 조례, 건축 조례에 쭉 가면 아니면 22조에 뭐 지진 지역 뭐 발생이 뭐 최근에 뭐 30회 이상인 지역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놨어. 그럼 이건 어디서만 적용되는 거야? 경주시만 적용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만약에 2018년도에 여러분 시험 볼 때 이 문제를 내면 경주시 사람들은 맞출 수 있겠지. 서울 사람은 못 맞히죠. 서울시 조례도 모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맞춰? 예. 그러면 시험 범위에 얘 조례까지 낼 수는 없죠. 근데 건축을 내가 하려는 직접적인 하려는 실무자는 일단 경주시에 있는 사람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맞아야지. 이거 안 맞으면 허가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실무에서는 조례가 되게 필요한 건데 시험상에서는 서울시 조례를 시험에 내야 되는 게 맞아요? 부산 거를 내야 되는 게 맞아? 서울시 내면 부산 사람들은 못 마시잖아. 그럼 조례는 시험 범위상에서 빼라. 그래서 현재 시험 범위에는 조례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그럼 건축법이라는 거 배우면 우리는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까지만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거고 조례는 실무 나가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럼 이제 여기 법체계인데 법체계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할까? 건축법규에서 만약에 이 기준을 지금 현재 안 맞는데 행위를 했네요. 이 행위를 해서 얘가 허가를 안 받고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으면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인 거잖아. 그럼 이거 우리 무슨 건축물이라고 하죠?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그래. 그럼 무허가 건축물을 지었을 때 무허가 건축물 행위를 지은 행위자한테는 뭔가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 건축물을 만약에 철거해라 뭐해라 위반하게 되면 몇 년 이하의 징역 몇 천만 원에 대한 벌금 때리겠다. 즉 법을 위반하면 항상 뭐가 따라가는 거야? 벌칙이라는 게 따라가요. 제 말 이해되신 거죠? 그래서 건축법규 맨 마지막에 가면 위반에 대한 처벌에서 벌칙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1조부터 132조까지 우리가 공부를 다 할 건데 얘하고 이게 중에
우리가 그래도 좀 알아야 될 게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중에서 어느 거는 그래도 꼭 알아야겠네. 법은 꼭 알아야지. 예. 근데 시행령, 시행규칙 중에서 세부적인 양식 뭐 이런 것들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 서식이야 그냥 보고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지만 출제할 때 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얘를 만약에 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는 맞히라는 문제가 아니라 틀리라는 문제로 나오는 거야. 40문제 중에서. 그럼 얘가 한 2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38개는 일단 맞출 수 있을 건데 왜 우리가 이것까지 공부하잖아요. 지금 현재 건축법만 했지만 나머지 법이 5개 더 있잖아. 그럼 이제 책의 두께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늘어날 거야. 근데 제가 시험 범위상에서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규칙은 다 뺐어요. 그럼 이제 양이 어떻게 되겠네? 줄어들겠죠. 줄어들 거야. 줄어드는데 시행령 중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좀 뺄 거야. 빼가지고 줄인 게 800페이지인 거야. 더 늘려가지고 난 책을 비계로도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시행규칙에다 할 수 있어. 비계로 썼다가 책 봤다가 좋은데 시험 범위상에서 필요한 것만 고르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규칙은 버리고 시행령에서도 좀 괜찮은 거, 좀 중요한 거 그 위주로 교재를 편집한 거야. 저는 노가다를 해서 만든 책인 거야, 책이. 이게 뭐 새로운 걸 제가 이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책을 만들 때 건축법 파트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건축법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1. 재정 목적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2. 뭐 용어정의 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쓰다 보면 중간에 대통령 영의정 한다 그러면 제가 대통령 영의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할 거야. 네. 알죠? 컨트롤 C는? 못 알아듣는 사람 있네? 복사. 컨트롤 카피.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필요한 거 여기 있으면 붙여놓는 거야. 붙여놓고서 여기다가 양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법 몇 조라고 써 있을 때가 있고 가로에 영 몇 조라고 써 있을 때가 있고 규칙 몇 조라고 써 있을 거예요. 이게 법, 시행령, 시행규칙인 거야. 책 볼 때 가로에 써 있을 거예요. 제 말 이해됐죠? 근데 시험에서는 어느 게 제일 잘 나와요? 법이 잘 나와. 근데 이런 걸 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책을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기 좋게 하려고 중간에 그림 놓고 왜? 눈에 딱 들어와야지. 그림으로 한 방에 끝나는 걸 말로 설명하면 한 30분 걸려. 그러면 제가 왜 PPT를 가끔가다 보여주냐면 그림 한 방으로 끝나는 거 여러분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림 보니까 저거구나 하면 끝나는 건데 말로 하고 그림 그리다 보면 시간만 가고 효율도가 없어서 가끔가다 제가 사진 보여주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중요한 거 별 표시하고 비교표 같은 거 만들어내는 게 교재가 되는 거야. 이제 되셨죠?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중간에 지금 현재 법이라는 거는 아까 개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중간에 얘가 들어오는 바람에 기존의 규정이 필요가 없어진 거야. 폐지, 이렇게 해야지. 삭제해야죠. 그러면 이제 이 규정을 폐지해야 되니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저거 폐지되는 순간 제 책이 자동으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제 책은. 그렇게 돼 있을까? 응? 국가가 법 바꾸면 내 책이 자동으로 싹 삭제돼? 그게 아니잖아. 그냥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프린트 내가 하나 드려서 4월 달에 개정이 돼서 이 부분이 삭제가 됐으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삭제 이렇게 하시고 추가된 게 있으면 추가된 거 붙이세요라고 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공법이에요. 민법은 자주 바뀌지 않아요. 민사관계가 뭐 오늘 바뀌어도 내일 바뀌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근데 법은 규제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생기면 필요가 없어지면 지워버려라 삭제하고 새로운 거 만들어 놓은 거라서 중간에 개정됐다 폐지됐다 이런 말들은 아마 세법하고 공법에서 제일 많이 할 거야. 세법은 얼마 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보유였는데 거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간에 바뀌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 바뀔 거예요. 주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법을 바꾸라고 프린트를 드리는 거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책을 처음 잘 쓰지. 이래요. 잘 썼어 나는 진짜. 잘 썼는데 법이 바뀐 걸 어떡하라고. 내가 바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추록본이 막 나가고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법 중에 하나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지금 현재 완전히 개정되는데 법률만 나와 있고 시행령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책을 쓸 때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근데 못 쓰고 있는데 시험 기간이 나왔는데도 안 나온다. 그럼 나 어쩔 수 없이 시행령 빼고 법 전문 갖고 책을 쓸 겁니다. 쓴 다음에 여러분한테 책이 다 나갈 거고 나간 다음에 중간에 시행령이 나오면 추록본으로 또 나갈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란 걸 꼭 좀 이해를 해주세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건축법 만들어진 기준인데 그러면 책 잠깐 볼게요. 136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법이 뭐냐 이제 대충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교재에서 제가 핵심만 얘기했어요. 시간이 날 때 한번 읽어보시는데 거기 1번 법이란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자, 법의 체계적 지위에서 모든 법은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 보셔야 된다. 자, 이제 이 법률이라는 게 상위법이 무슨 법이죠?
헌법. 그 헌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마 했는데 이 법에서 얘랑 부딪힌 거예요. 누가 우선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우선의 원칙이야. 예. 그리고 국법이 있고 신법이 있으면 신법 우선이 원칙이에요. 새로 나온 법이 우선한다. 뭐 이런 원칙이 있어요. 상위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법률의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자, 법률에서 이 내용을 위임받았죠. 그래서 시행령이라는 거 만들었잖아. 시행령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공포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대통령령 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대통령령을 발의할 수 있고 행정각부장. 그러면 여기서 시행령에서 필요한 건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각부 장관은 시행 규칙을 만드는 사람인 거라 각부 장관은 불령, 시행 규칙 같은 거. 그래서 각부장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직권으로 불령을 발의할 수 있다 해서 국토교통부령, 농림축산식품부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헌법에 있는 내용 제가 잠깐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 정도로는 해야죠. 그죠? 이 말을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나서 읽었잖아요. 돌아버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그래서 제가 예습하지 말라고 그랬죠. 공법은 예습 과목이 아니라 복습 과목이에요. 그래서 밑에 법의 유래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유래 설명해 놓은 건데 그래도 법 공부하는 사람이 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글자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넣었고요. 137페이지, 136페이지 맨 밑에 박스 밑에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예요? 그럼 아까 무슨 법? 파란 색깔 글씨로 헌법. 헌법 밑에 뭐 있어요? 법률. 법률 밑에 대통령령 있고 그 다음에 불령 있는 거예요. 이 순서로 되는데 법의 분류는 공법과 뭘로 나눠졌지 아까? 사법. 그래서 137페이지에 A는 공법, 퍼블릭 러라고 해서 공법이라고 그래요. 사법은 이제 거기 B번에 사법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라는 거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간 있을 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13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법의 분류라고 파란 색깔 있죠. 가로에 내용 자체를 암기하려 하지 말고 한 번씩 읽어두자. 지성인으로서 말이다. 멋있죠? 웃자고 해서 웃어요. 뭐 고모 재밌게 해지. 그럼 138페이지 가보세요. 그럼 138페이지 가면 맨 위에 헌법에서 국가 최고위의 법에서 최상위 법률이라고 하고 밑에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입법기관인 국회 의사결정을 거쳐서 제정되는 법률로 참고에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고요? 국회.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공포함과 동시에 명령으로 효력 발생하게 하려고 명령은 그 밑에 옆에 써 있는 거 볼게요. 헌법, 법률의 하위 규범으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각부에서 제정이 되면서 명령에는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자치법률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자치법률이라는 거 우리는 자치법규라고 하는데 잠깐만 여기 보세요. 자, 법은 아까 누가 만들었고? 국회의원. 그러면 지방에서는 지방의원이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우리 서울시장 뽑을 때 서울시 의원 뽑죠. 서울시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방의원인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원이 만든 제정한 법률을 조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을 할 생각은 없고 지방의원을 할 생각이 있어요. 청문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청문회 개최하다 보면 다운계약서 쓴 거 걸리고 뭐 한 거 다 걸릴 거 아니야. 그래서 국회의원은 포기했어요. 웃자고 해서 웃으라니까. 국회의원은 청문회 하잖아. 이거 하려면. 근데 청문회 안 해도 되잖아. 지방의원은. 그럼 지방에서 법률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막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현재 이렇게 구시가 돼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 그걸 자세하게 제가 1. 법령, 2. 법률, 3. 명령에서 자세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됐고 뒤로 넘겨보실게요. 그럼 이제 법에서 쓰는 용어 중에서 초등학교 때 분명히 배웠는데 140페이지 보세요. 140페이지에 법률 용어라고 그래서 이상, 이하, 및 또는 등등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내용 자체가 틀려버리는 게 되게 많아서 아주 기본적인 건데 거기 1번에 이상, 이하, 초과, 미만할 때 이자가 붙으면 앞에 있는 숫자를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그 기준점을 포함해 그것보다 많으면 이상을 포함한 거 쓰고 그거보다 적다 그러면 이하를 말하는데 거기 1번 보시면 자 6층 이상 그러면 뭐를 포함해서? 그럼 6층, 7층, 8층을 말하는 거고 5층 이하 그러면 5층을 포함해서 5층, 4층, 3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10 미만 그러면 10은 포함하지 않죠. 그럼 987을 말하는 거고 10초가 그러면 10을 초과한 뭐야? 11, 12, 13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6층 이상이면서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건축법 규정이에요. 설치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네. 하여야 한다란 말은 반드시 하라는 얘기죠. 네. 그럼 이제 제가 예를 들게요. 승강기 있다 없다만 얘기하시는 거야. 제가 딱 쓸 테니까 이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8층짜리 건물을 지려고 하는데 자 8층짜리다. 승강기 있다 없다. 뭐라고 써있어요? 으로서라고 써있잖아. 6층 이상은 맞죠? 연면적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있을 수도 있다 이래야지. 있다 이러면 안 되잖아. 해석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8층이면 승강기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15층이다 그러면 승강기 있어 없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야지. 15층인데 연면적이 만약에 1800이다. 있다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지. 왜? 2000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2800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도 2000 이상이니까. 의무한데 만약에 1800인데 없는 건물도 있을까? 없는 건물도 있을 수 있어요? 있어. 부산에 가니까 다이어트 아파트라고 있어요. 계단으로 가는 거야. 중간층에 있어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데 있는데 7층이야 여기가.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7층부터 7, 8, 9, 10이 올라가고요. 7, 6에서 5, 4, 3 이렇게 내려가. 그런 건물도 있어요. 근데 승강기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되죠. 왜? 법에서 하란 대로만 하면 되고 내가 지금 지려는 게 이게 해당되지 않잖아. 나 승강기 설치 안 해도 되지. 법규 위반한 게 아니잖아. 제 말 이해되는 거예요? 법에서 정한 숫자 정도를 해석을 하는데 가장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돼. 여기 잠깐 보실래요? 30일 이내까지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30일 이내까지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30일 이내면 오늘부터 30일이잖아요. 그럼 30일 되는 날까지예요? 29일까지예요? 30일 되는 날까지야. 그럼 30일 전 이렇게 하면 20일 9일이야. 29일. 이자가 붙어야지 그 숫자를 포함한다고 그랬잖아. 30일 이전이라고 그러면 30일까지. 30일 전 그러면 29일까지라는 뜻이야. 30일 전인데 30일로 생각해서 오면 끝났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2번 봐보세요. 이전, 이후, 이내 그럼 이자 붙었죠. 그 앞에 숫자를 포함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시간적인 기준점의 전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기준 시점을 포함하여 그 전후 시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경우에 자 포함해서 할 때는 뭐라고 하고요? 이전, 이후, 이내. 그 포함하지 않을 때는 전후, 내 이렇게 써요. 그래서 30일 이내라고 했으니까 며칠까지? 30일. 30일 전까지 그러면 29일까지인 거야. 이거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맨날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 강의 할 때 아니면 얘기할 수가 없어.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월 달에 오시는 분들 고생시켜야지. 그때 가서 얘기 안 할 거거든. 왜 늦게 왔어?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3번에 뭐뭐와 밋이라고 돼 있죠. 밋은 자 봐요. A 및 B를 갖춰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A 및 B를 갖춰야 된다. 그러면 A양도 갖추고 B도 갖추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갖추라는 거예요. 둘 다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A하고 B. 근데 세 개다. A 및 B 그리고 C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할 때. 법조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A 및 B 그리고 C 그러면 A하고 B하고 C가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뜻이 거기 밋은 2개 이상의 용어를 병합하여 연결할 때 사용하며 3개 이상을 연결할 때 같은 뜻을 서술하는 경우라면 심포나 또 중간점으로 연결하되 마지막 어과 앞에 밋을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는 단계를 짓는 문구끼리 성경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예에 보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다 맞아야 된다 그러면 A, B 및 C라고 한 때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애랑 병합을 시킬 때는 중간에 A, B, 및 C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쓴다고. 그리고 4번에 가시면 또는 혹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 봐보세요. A 또는 B라고 돼 있어요. A 또는 B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A 또는 B야. 그럼 A 때 허가를 받아야 돼. A하고 B일 때 허가 받아야 돼. A일 때 허가 받고 B일 때도 허가 받고 둘 다일 때도 받으라는 뜻이에요. 두 개를 다 충족하라는 뜻은 아니지. 또는이 들어가면. 그럼 여기 아까 건축물 제가 얘기할 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지붕하고 기둥하고 벽이 세 개가 다 있으란 뜻이에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니까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 지붕과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라는 뜻인 거예요. 해석이. 근데 그걸 또는을 콤마로 해가지고 시험에서 쓰게 했던 거예요. 기본적인 아주 세부적인 그 내용이 아니라 기본적인 거 냈는데도 틀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 초등학교 공부를 한 지는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5번 가보세요. 5번 가시면 준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잠깐만 보십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22조에 있었는데 23조 가니까 이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2조를 뭐 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해버려. 법은 깔끔한 게 좋아요? 지저분한 게 좋아요? 그래서 앞에 또 나왔던 내용을 중복하지 않으려고 쓰는 표현 중에 준용한다라 그러면 그 몇 조인지를 보고 그 내용과 똑같구나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읽어볼게요. 유사한 내용의 조문을 되풀이하지 않고 그 조문에 필요한 사항만을 변경하여 적용한다는 뜻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초조사는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에 관한 땡땡 규정을 준용한다. 결론은 기본계획의 기초조사 내용이 뭐랑 똑같다. 광역도시계획 기초조사 규정과 똑같다. 땡땡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부동산 공법의 의의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부동산 공법이란 부동산,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국가가 규제하는 법률들로 총 13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는 몇 개가 있다고요? 몇 개 있다고? 우리 시험 범위에 몇 개? 6개 있다고. 6개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법률하고 명령인데 요 법률하고 명령을 두 개 같이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법령. 법령이라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인데 시행령은 누가 공포해요? 그래서 문재인이 이렇게 떠서 나와요. 박근혜 이렇게 떠서 나왔다고. 그리고 이제 시행규칙은 부령, 각 부령, 총리령, 훈령 포함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데 조례는 규칙은 우리 시험범위상에 현재는 안 들어가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이 규정이 꼭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범위 여기만 들어가고 있는 건데 아까 건축법이 있고요. 건축법 뭐가 있어요? 시행령, 건축법 시행, 규칙. 그 당시에 이거 만들 때 이 법은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해놓고 쭉 가다 보니까 봐요. 저쪽을 써놓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이렇게 써 있잖아. 대통령령은 시행령이죠. 시행령 봤더니 여기 내용이 있는 거야. 이 내용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야지 정의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을 봤더니 이 내용이 있으면 여기 갖다 넣는 거야. 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현재 우리가 시험 범위가 6개 법인데 제가 뭐 얘만 설명한 거예요.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있으면 그에 따른 뭐가 있는 거예요? 시행령.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시행규칙. 3618이니까 18개 법조문이 섞여 있는 건데 뭐는 잘 안 나온다. 시행규칙. 그래서 얘는 뺄 거다. 그래요. 그리고 시행령이라는 거는 행위자님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얘까지를 시험 범위에서 많이 연습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시행령이 개정될 때가 있고 법이 개정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느 게 시험에도 잘 나올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법 개정되면 제 프린트로 해서 꼭 보세요라고 해서 드리는데 시행령인데 별로 안 중요한 거다 그러면 보지 마세요. 그래서 아예 제가 안 줘요. 제가 주는 대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네. 그래서 시험법에 주로 출제되는 영역 어디예요? 그러면 법하고 어디 위주로? 시행령. 시행규칙은 거의 출제를 안 하는데 혹시라도 여기서 내면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장 가면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면 주식에서 된 거예요. 그것까지 공부하시려면 한 20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년 안에 끝내야 되니까 버리고 맞출 수 있는 것에서 맞춰서 점수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신 거죠? 이제 공법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고 뒷부분에 이제 제가 중간에 필요하면 볼 건데 지난 시간에 146페이지 잠깐만 보실래요? 용도지역 잠깐 말씀드렸었죠. 뭐 도관농장 뭐 어쩌고 제가 뭐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용인시 들어본 것 같아요? 난개발 그러면 무슨 시? 그 나중에 1월 달에 제가 난개발 그러면 여러분은 용인시란 걸 확 해줘야 돼. 1월 달에 오신 분들 기를 확 죽여버려야 되거든. 내가 혹시 난개발의 시가 어디예요? 그러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얘기 좀 해주세요. 연기를 좀 해줘야 돼. 그 용인시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줘.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당황할 거야. 그래야지 공부를 하거든. 이 사람들 다 나 혼자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니까 1월 달에 온 사람들 데리고 가야죠. 여러분은 그냥 웃으면서 가는 거고 이 사람들은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가야 돼. 마음 편하게. 용도지역 책에 쓸 건데 제가 이제 용도지역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드렸고 저기서 이제 일어나는 내용 중에 오늘 하는 법이 제일 중요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목적 말씀드릴 때
기존의 준농림 지역하고 준도시 지역이 문제가 발생해서 걔네들을 통합해가지고 만든 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개발하고 후에 후회하지 말고 먼저 뭐부터 짠 다음에 계획, 후에 그 다음에 이용합시다. 그래서 선계획 후 이용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 토지에 뭐부터 짜서 계획 짜서 후에 뭐 합시다. 이용합시다. 그거를 법률로서 규제할 건데 이 규제에 위반하시면 우리는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뭐부터 아셔야겠네? 국토 알아야죠. 국토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서 제가 용도지역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네? 계획. 그럼 계획을 우리가 짭니까? 행정기관이 짜야 됩니까? 그 행정기관의 조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기관 조직을 알아야 그 사람이 어느 지역을 짜는지를 알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현재 우리 거주하는 지역이 여기 서울 특별시 관할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잖아. 서울 지역 관할하니까 나는 내가 세금을 낼 때 서울시에다 내야죠. 내가 낸 세금이 저희 광주 가서 쓰면 안 되잖아. 그죠? 내가 거주지에다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서울 지자체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뭐가 되는 거야? 지방세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국가에 내는 세금은 뭐가 되는 거야? 국세. 그럼 국세는 전 구를 대상으로 써도 되는 거예요. 내가 낸 세금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시에 낸 세금인데 그럼 서울시에서 만약에 도로를 까겠다. 서울시에서 공원을 만들겠다. 학교를 설치하겠다. 그거 내 세금이지 다. 그리고 서울에서 학교 급식을 하겠대요. 에? 학생들 서울시에 있는 애들. 그럼 내가 낸 세금은 서울시 애들한테 써야지. 이걸 저기 남원에다가 갖다 주면 안 되죠. 그럼 이제 그런 걸 하려면 서울시 자체 내에서 계획을 짜야 돼요. 그럼 서울시에서 짜는 계획을 서울시 계획 이렇게 하려니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도시라는 개념을 든 거예요. 어디까지가 도시고 어디까지 도시가 아니냐 해서 도시에서 짜는 계획 뭐예요? 도시계획. 두 개 도시에서 짜면 광역도시계획. 전국을 대상으로 짜면 국가계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행정계획이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에서 야 이렇게 써라고 계획 짜놨죠. 그럼 난 이제 이용할 때 계획에 맞아야 되는 거네. 이 계획에서 야 여기는 도시적으로 써라. 여기는 농림지역으로 써라. 여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써라. 이렇게 해놨어. 그럼 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가진 땅을 가진 사람이면 여기다 공장 지면 될까요? 그럼 이용하는 걸 규제하는 거야. 이 계획으로. 계획에서 야 여기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써 라고 했으면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형태의 개발행위만 가능한 거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용 파트에 가면 개발행위 허가가 나와요. 그리고 옛날에는 맨 끝에 토지 거래 규제도 했는데 거래를 규제하는 건 중개사법으로 이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중개사법에서 배우고 현재 이용 파트까지만 국토개법하고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법이 나올 건데 도시개발법은 여기 하나의 도시 중에 여기가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비도시화되어 있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역을 딱 선택해서 여기를 새로운 단지로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구획정리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택지를 분양을 합니다. 분양해서 상업용지에다가 롯데백화점 짓고 주거용지에다가 아파트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깔고 옆에 공원 있겠죠. 그걸 이제 순서대로 만드는 절차예요. 그걸 도시개발사업절차법 줄여서 뭐예요? 도시개발법. 구도시가 오래됐으면 철거하고 새로 져야 되죠. 정비에 관한 법이니까 뭐 도시정비법. 그렇죠? 농지 있으면 농지법 따로 있겠죠. 건축물 지려면 건축법에서 허가받아라. 대규모로 주택을 지으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그러다 보니까 6개 법이 현재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더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법 중에서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6개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이게 되신 거지 이제? 그럼 이제 거기 방금 전에 제가 판사한 거 제가 다 써놨거든요. 여기 있다. 150페이지. 150페이지에 좀 전에 판사한 거 보여드렸었죠. 거기 써놨던 거 좀 전에 본 거 같으세요? 네. 아, 이거 따라 쓰는 사람이 아까 2명 있었어. 내가 참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다 써놨어. 네. 다 써놨어. 그러니까 판서 따라 쓰지 마세요. 네. 웬만하면 프린트 다 드릴 거고 책에 다 써 있어. 네. 그럼 오른쪽 파트에 이제 파트 2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이제 시험법에 얘 들어가는 거라고. 그럼 제일 먼저 1조가 뭐가 나오겠네? 재정 목적. 두 번째가 뭐 나오겠네? 용어 정의. 그래서 뒤로 한 장 넘기시면 1에서 거기 국토기획법에서 총설에서 법 제목은 뭐 재정 목적은 의미가 없어서 제목하고 똑같아서 제가 용어 정리만 기초서라서 바로 넣는 거예요. 기본서에는 재정 목적, 용어 정리 나올 건데 기초서가 기본서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용어 정리 위주로 다 정리해 놨으니까 우리는 이번 기간 11월, 12월 동안은 전체적으로 각 법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본서 들어가면 남들보다는 책이 빨리 익힐 거예요. 제 말 이해됐죠? 네. 잠깐 쉬었다가 1번부터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